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 2부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주식은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주식을 20년 넘게 시장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내 자산은 누가 지켜주진 않습니다. 내가 지켜야 되는 거고, 내가 알고 내가 보고 느껴야 되는 게 주식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식이 얼마나 어렵냐면 우리가 1%의 확률 가지고 시장을 참여하고 있거든요. 50%의 반반의 확률, 떨어질 확률, 올라갈 확률 50대 50을 가지고 1%, 51%의 올라갈 확률과 49%의 떨어질 확률, 단 1%의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 1%가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됐었으면 좋겠고요. 상승장과 하락장이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주식이 다 사면 올라가는 시기를 상승장이라고 하고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삼성전자 떨어지듯이 하락장에서는 종목들이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내가 시장을 볼 줄 모른다면 그 많은 수익이 다 손실로 전환되는 상황이 또 도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주식 시장을 떠나라라고 과감히 말해주고 싶습니다. 자, 2부도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스피드하게 정보를 봐드릴 테니까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772-0269-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에코프로 BM, 예. 에코프로 BM 사셨어요? 비중 10%. 네. 매수가는요? 10만 9,500원.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냥 종목이 많이 먹고 떨어졌다 싶어서 했는데 네. 조금 오르네요. 며칠 전에 했는데. 네. 네, 내가 다른 종목들은 내가 사면은 네. 사는 그날부터 밀려버렸어요. 네, 그러셨어요. 네. 근데 얘는 올라가죠? 네, 얘는 올라갔는데 또 어떤 종목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네. 조금 한 5% 정도 올라가가지고 더 먹으려다가 네. 아예 또 저 아래로 밀려버리네요. 그렇죠. 예. 지금 그 에코프로 BM은 어떤 종목인지 알죠? 그거 잘 모릅니다. 아직 주식을 처음 해봐서. 아, 그러세요? 근데 예. 주식을 처음 하면 주식 안 하면 되는데 왜 하세요? 주위에서 주식을 해가지고 주위에게서 돈 버시는 분들이 없죠? 어떤 친구는 뭐 벌었다고 해서 네, 거의 버는 사람이 1%도 안 돼요. 주식에서 성공할 확률은 1%고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질 확률은 거의 99%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아까도 예. 얘기했지만 1%의 확률이 되려면 내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네. 우리가 뭐 선생님도 연세가 좀 있으시겠지만 집을 살라고도 되게 고민하지 않으세요? 고민하지요. 네, 근데 주식 위치도 보고 그다음에 환경도 보고 이 종목이 이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지 떨어지는지 막 이런 거 판단할 거잖아요. 무슨 자산의 결정에 있어서 그만큼 네. 되게 관심을 가지고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그 결정이 좀 옆에 있는 말이나 옆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되게 단순하게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똑같은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종목을 사는데 이게 어떤 종목인지도 모르고 올라갈 건지도 모르고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하면 되게 답답하지 않을까요? 힘드시잖아요. 그래 방송 보고 주로 네. 했는데 네. 그때마다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방송이 제가 항상 저는 좀 사이드가 아웃사이드다 보니 저는 방송에는 예. 추천 종목 사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종목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가는 잠깐 보면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이 종목이 좋아요라고 하면 사는 사람이 계세요. 그럼 주가가 올라갈 거야, 떨어질 거야. 보고 막 좋다고 하니까 사는 사람이 올라니까 이게 올라가요. 잠깐 올라가거든. 근데 다 떨어져요. 왜? 그 메인에 가지고 있는 사람 팔아요. 왜 그러면 우리가 좋은 게 있으면 나만 가지려고 이제 남이 가지면 어때요? 소문난 장치는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한자 속담을 보면 우리가 소문난 장치는 먹을 게 없다. 똑같아요. 주식 원리도. 이것도 맞아요. 내가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를 알고 이 종목이 올라갈 건지 떨어질 건지 이 집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그다음에 이 회사가 수익이 많은지 많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 선생님이 여태까지 고생해서 돈 번 자산들이 어느 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안 그래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앞으로 더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제 네. 내가 이제 인생의 이제 마지막 이제 상황들이 오게 되면 내가 좀 즐겨야 할 때는 거잖아요. 얼마나 정전기가 오면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행도 가고 라이프 스타일을 좀 즐겨야 할 때인데 이 주식이 뭐라고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지금도 자산 많이 줄었죠. 근데 여기서 더 네네.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함에 있어서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 말 듣고 하지 마시고요. 이 회사가 네네. 뭔 건지 이렇게 제가 주식을 할 때 상품을 팔으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기품, 선품, 발품이래요. 기품은 옆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선품 내가 조사를 하면 돼요. 요즘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이 회사가 뭔 건지를 검색을 해보면 나오거든요. 그다음 발품 전화 한번 해보는 거 이 회사에 너가 요즘 실적이 어때? 어때? 막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내가 주주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상품을 팔아야만이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게 선생님하고 나오고 잠깐 3분 동안 통화하는 내용이 그냥 스쳐가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지금 3분 동안에 그냥 스쳐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마음이 좀 아파요. 왜 그러냐면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을 바닥까지 가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될 건지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고통을 겪지 못하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그걸 좀 귀담아 들으셔서 앞으로 이제 주식함에 있어서 아까 상품을 팔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올라갈 확률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전기차가 이 전기차 아시죠? 네네. 전기차가 이제 앞으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가 바뀌거든요. 그러면 전기차를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은 배터리예요. 배터리 소재, 양극재, 음극재가 있거든요. 그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은 앞으로 더 커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좀 더 갖고 가셔도 되고 저는 장기적으로 한 14만 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아, 네. 그때까지는 그렇게 그때 되시면 파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오늘 주말에 조금 우리가 내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내가 미래를 위해서 내 자산이 더 축소가 되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걸 지금 주식시장을 참여해야 되는 건지 그걸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잘 참고하셔서 여러 가지. 14만 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PC트랙트요. 네네. 종목 다시 한 번만요. 15,700원. 종목이 잘 못 들어가지고. 15,700원. 네, 종목이 PC 디렉트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 예. 매수가 사신 이유가 있어요? 15,700원. 네, 사신 이유가 있어요? 테레비 드론 관련 주인 것 같고 많이 나오기도 하고 해가지고요. 네, TV에서 사라 그랬죠. 추천 받았어요? 아니, 제가 샀어요. 테레비 이렇게 프로를 보다 보면은 네. 오락 프로 보다 보면은 그 드론 같은 것도 막 나오고 하길래.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움직이는 거는 이제 물류, 택배, 드론 택배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긴 되거든요. 근데 예. 이걸 장기적으로 보신 거예요? 단기적으로 보신 거예요? 그냥 잠깐 이거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느라고 제가 조금씩 그냥 사서 연습하느라고 샀던 거예요. 앞전에 조금 14,000원에 사가지고 수익 보고 그러셨구나. 나왔다가 다시 산 거거든요. 아, 그렇죠. 이 공부 좀 잘못하셨어. 잘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시가총액이라 그래요. 이거 시가총액이 조그만 기업이에요. 1,100원, 예, 1,100억이거든요. 시가총액이 조그만 거는 이 변동성이 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 빨리 팔아야 돼. 그러니까 시가총액 큰 거는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근데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빨리빨리 팔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가볍잖아요. 그러면 예. 이런 거는 단기적인 성향이 강해요.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그러면 배열 자체가 아무리 좋은 예. 이슈가 있어도 정배열이 어떤 건지 아시죠? 예. 정배열이 어떤 거예요? 이 선들 이 있잖아요. 여기 한참- 선들이 이렇게 5일선, 예. 12선 이게 정배열된 구간에서 수익이 빨리 나와요. 그러니까 예. 시가총액 조그만 거는 나는 정배열에서만 매매하는 거예요. 이런 역배열에서 하면 안 돼요. 밑으로 밀 때도 세게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 캔들 자체가 빨간 거 파란 봉이 위에 선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역배열이 예. 된 거예요. 역배열에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 올라갈 때도 세게 올라오지만 떨어질 때도 세게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밑으로 밀리면 또 장중에 급락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최근에도 여기 급락 나왔잖아요. 여기 보면 22%까지 빠졌잖아요. 이렇게 가벼운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사실 때는 정배열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알겠죠? 예, 알았습니다. 이 종목은 그러면. 그 월요일날 매수가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종목 예. 교체하는 게 나아요.
예, 오래 들고 알았습니다. 있지 말고. 그래서 다음에 사줄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예. 드론이 성장 속에 있고 앞으로 뭐 드론 택배라든지 이런 시험 비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슈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예. 그 이슈가 있을 때 정배열이 맡겨주고 거래가 들어올 거예요. 그때 사는 거예요. 역배열은 하지 마세요. 알겠죠? 예, 그렇게 한번 대응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고요. 네. 예, 6,600원에 10%입니다. 아, 그래요? 좀 네. 많이 힘들었겠다. 네. 그죠? 예, 아니 좀 바닥이라고 샀는데 네. 한번 그러고서는 한 6,900원 정도까지 올랐었는데 그때 그냥 정리를 할 걸. 네. 좀 양봉 떴으니까 좀 더 가겠지 했더니 이게 역배열이다 보니까 더 안 네, 맞아요, 가고 맞아요.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네. 종목들은 뭐냐면 이렇게 바닥주로 대형주는 이게 시가총이 큰 거는 대형주로 이렇게 뭐 시가총이 좀 큰 것들은 그 네. 바닥에서 사는 게 맞거든요. 위치가 좋아서. 근데 네. 이게 네. 그 바닥에 살 때도 올라갈 수 있는 그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거나 그렇죠. 예. 예, 아니면 네. 뭐 이 건설 경기잖아요. 두산 인프라코어는 그렇기 네, 때문에 특히 경기 중국 쪽이라서. 네, 중국 쪽에 이게 되게 많이 영향을 받아요. 인프라 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근데 뭐 지금 중국이 봉쇄도 일어나고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네. 종목은 기술적 반등뿐이 못 봐요. 아, 그러게- 지금 모멘텀이 좀 약하죠. 약하죠. 그러면 굳이 네. 지금 시장에 보면 모멘텀이 센 종목도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 그러면 대표님 이거 제가 저도 선을 많이 그어보고 대표님 방송 많이 보고 공부도 하는데 네. 어떻게 본전까지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게 궁금하죠. 예, 그 그 앞에 또 하나 네. 가르쳐 줄까요, 제가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이거 뭐냐면 이런 종목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상황을 딱 봐봐. 이 종목이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가 언제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딱 여기서 6,500원부터 네. 이렇게 급락 나왔잖아요. 그죠? 네. 여기부터 빠졌죠. 여기서 빠진 이유는 뭐냐면 왜 빠졌을까요? 그때 당시에 시장이 다 그쵸, 폭락했었죠. 오케이. 네. 예, 그게 시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네. 얘는 시장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래도 받는 거구나. 그죠? 첫 네, 번째, 네. 시장 영향 받는 네. 종목과 받지 않은 종목이 있거든요. 그럼 얘는 시장 네. 영향 받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네, 네. 시장 영향 받았길 시장이 좋으면 요 가격까지 올라가. 이게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여기까지 올라가요. 네, 그러면 네, 네. 이게 언제 네. 올라갈 거냐고 했을 때 전 8월 달이라고 봐요. 왜 그러면 악재가 아, 없어요. 네, 8월 달은 그냥 조용한 시장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네, 네, 다음 맞- 주가 이제 이벤트가 끝나면 8월 달은 반등이 들어와. 그러면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그때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팔고 손해 보지 네. 말고 나오고 이제 그동안 네. 올라갈 수 동안 나는 네. 뭐를 해야 되냐면 올라갈 수 네.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 말씀 많이 네, 그거를 듣고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네. 업종이 좋을 거냐라고 했을 때는 그걸 찾아야 네. 돼요. 예, 그 업종이 네. 어떤 게 그 종목. 그래서 그동안 손해났던 그 손해만 했던 계좌를 살릴 수 있는 거는 내가 이 종목이 네. 올라올 때까지 두고 그동안 뭐를 하냐? 준비를 해야 돼요. 어느 종목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재홍주는 네. 외국인들이 네. 매수가 들어온 종목들을 타겟을 하는 게 훨씬 네. 더 좋아요.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얘는 네. 6,500원까지. 디펜스가 예. 6,500원이요? 네, 거기 떨어질 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8월달에 올라올 수 있어요. 그때 거기 네. 팔고 종목 그냥 교체하세요. 본전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게임인데요. 룸코리아입니다. 아, 룸투코리아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네, 5,100원에 30%입니다. 게임주는 이 게임주들이 네. 그렇잖아요. 최근에 많이 움직이잖아요. 네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일부에서 얘기했지만 게임주는 이 특수를 네. 타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왜 많이 올랐더냐라고 했을 때는 코로나 때 네. 많이 움직였던 게 게임주 중에도 하나 있어요. 우리가 매출을 못하고 네. 그래서 이 게임에 대한 네. 그 모멘텀이 되게 컸었거든요. 그랬다가 네. 또 확진자가 네. 이제 줄어들면서 게임주들도 많이 이렇게 빠졌었어요. 그다음에 또 네. 뭐 메타버스나 NFT나 막 해가지고 같이 엮여가지고 막 강하게 움직였고. 근데 요즘 최근에 네. 또 게임주들이 바닥에서 꼼틀꼼틀 돼요. 아시죠? 네. 신작도 많이 네네. 나오고 이런 모멘텀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종목은 실적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식전은 다 적자예요, 네네. 여기. 돈을 못 벌어. 시청도 작고. 네. 네, 되게 작고 시총도 작고 그러면 뭐야? 이 테마로 그러니까 그 트렌드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종목은 짧게 탁 치고 나오면 돼요. 근데 이 자리는 네. 사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뭐 신작 기대감이나 이런 거는 모멘텀이고요. 네. 차트 봤을 때, 이 차트도 깨져갖고 일본은- 얘기한 거예요, 제가. 여기는 사는 아. 차트가 아니에요. 저는 20선 뚫어 올린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대형주는 역배열에서 사야 되고 이 예. 코스닥 시가총액 작은 거 무조건 정배열에 사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변동성이 세잖아요. 이 종목 움직일 때 어때요? 세게 빵빵 올라가요. 떨어질 때도 무섭게 빠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예, 급등과 맞습니다. 급락을 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가장 중요한 거 스피드하게 내가 얼마나 빨리 팔 수 있냐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배열에서 자리를 잡아준 상태에서 튀어 올릴 때 팔고 나와야 돼요. 이해됐죠? 이 역배열이잖아. 역배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밑으로 시장 빠지면 더 빠져요. 근데 세게 네. 칠 때는 세게 팍 올라가요. 강하게 움직여요. 네. 역배열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배열에서는 텐션이 되게 쫙 하고 탄력 있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네. 탄력이 없으면 밑으로 되게 세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 장중에 막 한 20% 넘게 빠지잖아요. 여기 보면 네. 영향을 많이 네.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가장 안전한 매매가 어디냐? 정배열 매매예요. 예. 지금 역배열 매매예요. 그러니까 얘는 둘 중에 하나예요. 튀면 세게 올라가지만 그게 언제 튈지도 몰라. 그쵸? 네. 우리가 예.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자리예요? 거래가 들어오고 정배열에 맞추고 위로 쏠 수 있는 자리, 움츠렸던 자리에서 딱 사는 거예요. 그게 배열로 봐줄 때는 정배열 라인에서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 예. 그게 좀 안전해요. 왜 그러냐면 올라갈 수 있는 확률과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단점은 뭐냐? 많이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때 장점은 세게 올라갈 수 있어. 이 변곡을 없애려면 정배열 딱 잡아주는 지지라인에서 잡고 있는 캔들이 이렇게 선을 잡아주고 있는 자리가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살려면 7,000원에서 고자리에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 테크니컬 네. 방법으로 아예 올라간 사람이 확인하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거는 무조건 확인하고 그 자리에 사면 돼. 지지 라인 밑으로 잡아져 있는 라인이 있냐, 위에서 저항 라인이 있냐, 어떤 게 나을 것 같아요? 지지가 낫죠? 저항보다는 네. 네, 네. 바로 그 자리에서 사면 돼요. 그거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이 종목은 위쪽으로 열려 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을 주면 7,000원까지는 보여요. 아, 네.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진 매트리스가 좀 궁금해서요. 아, 이거 매수가 비중은요? 비중은 10%, 매수가는 9,400원이요. 아, 사신 이유가 있어요? 네, 그 주변 지인한테 뭐 원숭이 두창 네. 관련돼 있는 네, 그거라고 진단키트. 해서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샀는데 아, 그래요? 지인이 어떤 분이신데요? 그냥 이제 주식 그냥 조금 하는 분인데 네. 그런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이제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렇게 됐네요. 그럼 지인한테 물어보죠. 내가 발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의지하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또 이거 떨어지면 그 지인한테 물어봐야 되고. 그지 않을까요? 네. 맞죠. 이거. 주식이라는 거는 진짜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 진짜 힘들어지는 게 내 자신이거든요. 네. 내 자신 중심에 사야 돼요. 이것도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쪽 회사는 아예 실적이 없는 거 아시죠? 네. 그런 거 적자예요, 적자. 이 회사는 돈을 못 벌어. 근데 왜 올라갔을까? 이 테마로 엮여가지고 원숭이들 진탁키트 때문에 장관 기술적 반등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만 대응을 하는 게 맞아요. 트렌드 쪽으로 들어온 거라 단기 매매가 더 나아요. 근데 이 사신자리 떨어졌잖아요. 네. 그럼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올라갈 이유가 있나? 떨어질 이유? 그거 잘 모르시죠? 아무거나 그게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잘 목소리 들어보니까 좀 젊으신 것 같은데. 젊지 않으세요? 네. 젊으면 공부해야죠. 공부를 왜 안 해요? 예? 공부해가지고 해야지. 이거 자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오면 우리 시청자님 지금 자산 다 죽어요. 손실 다 나. 이런 것도 또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좀 빠졌잖아요. 이거는 누른목이라 그래. 눌렀다가 이렇게 가거든요. 눌러줄 때는 우리가 예측을 할 때 거래가 줄었잖아요. 이 쭉 예. 들어갔다 거래 죽었어요. 그다음에 이 종목은 원숭이 두창의 그 감염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얘는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걸 체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눌렀다는 건 뭐냐면 확진자의 속도를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살짝 줄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툭 치고 올라가고 빠질 때는 7음도 8음도가 나와요. 음봉 7개나 8개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6개, 7개 한 번 더 있어요. 이 안은 15일 라인이라 해서 여기서는 지지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봉 하나가 더 있거든요. 여기서 양봉 잡아주면 위로 한번 딱 치고 올라올 거예요. 근데 치고 올라올 때
그 확진자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 글로벌적인 원숭이 두창에 대한 그 감염자 수를 확인해야 예. 돼요. 그러면 얘가 또 반등해서 또 올라올 때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그렇게 대응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로직을 알아야지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또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고 이게 더 떨어져 갖고 막 빠지면 그 친구랑 이별하게 돼요. 안 그래 지인 미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헤어지지 이제 막 싸워가지고 주가 때문에. 맞잖아요. 난 널 믿었던 만큼에 내 친구의 종목을 믿었기에 난 아무런 의심 없이 샀는데 떨어졌어요. 그 어느 날부터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내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세상은 공짜는 없어요. 공짜 점심은 없다.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공짜 점심은 없는 거예요. 근데 공짜로 내가 밥을 주지 않아.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밥을 먹어야지 누구한테 보면 그거 채워버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한 번 더 튀면 9,5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 팔면 돼요. 예. 알겠죠? 앞으로는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네. 왜 공부하고 싶어요? 네. 네, 제가 책 하나 줄까요? 책 하나 드릴게요. 제가 따로 전화해서 예. 제가 책 사인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열심히 한번 공부해서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홀로서기 하시기 바래요. 예, 감사합니다. 네, 따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셀토리온네. 셀트리온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예. 18,500원. 18만 원이요? 18만 5천원. 얼마요? 5,600원, 600원. 매수가가 정확히 얼마세요? 아버님 사신 가격이 얼마예요, 정확히요? 18만 5천 원이요? 18만 5천원, 예. 18만 5천 원. 좀 밀렸네요, 그죠? 예. 그런데 네. 멘토님 방송 보고. 네. 그래도 같은 거 하시면 좀 실적이 있고. 네. 이 두량 종목을 사놨고. 네, 맞아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말씀을 하시길래. 네. 그래서 솔직히 사는 구간이 눌림목 구간이 돼가지고. 네, 맞아요. 눌림목 구간이에요. 네. 예. 저도 퇴직을 해가 이제 주식 한번 해가지고 소위 거를 조금 깨워보려고 그런 이제 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훨씬 더 좋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시총이 조그만 것들은 우리가 대응하기 어렵고 이 섹터를 잘 봐야 되거든요. 제약바이오 섹터는 그동안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이 매매리 전략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순환매라고 하는데 이게 돈이 한쪽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동차 갔다가 제약가 갔다 그 배터리 갔다가 뭐 2차 전지 갔다가 이렇게 돈이 순환되거든요. 근데 그 순환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게 제약바이오는 그 주기가 2년마다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하반기에 좋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하반기에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사이클에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예. 안 그러면 끌고 가기 위해서 네. 당기거든요. 한번 끌고 한번 연말까지 한번 갖고 가져가는 거 어떨까요? 예. 멘토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대행주는 당시 기억에 좀 바라는. 네, 항상 그런 싼 자리에 조언을 사야 해주시고. 돼요. 이렇게 싼 자리에 사면 예. 이렇게 저가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순환 그래, 매수가 아직까지 밸런스. 아직까지 처음이다 보기에는 이제 싼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지금 아직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예. 내가 싼 자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옛날에 과거 이거 아파트를 딱 생각하는 거예요. 주식하고 아파트는 똑같이 가거든요. 가격은 모든 게 똑같아요. 이 가격이 100원짜리가 50원 됐어? 그럼 싼 거예요? 안 싼 거예요? 그동안 100원이었던 게 50원이 딱 됐어요. 그럼 싸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럼 여기가 싼 거잖아요. 그죠? 싸다고 느끼.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70원이 70원, 75원이 됐어. 그러면 중간이구나. 그렇죠? 여기서 보면 전체적으로 이 종목이 가장 많이 올라왔을 때가 38만 원 쪽 라인이에요. 그럼 요 라인, 그다음에 제일 떨어진 게 이 라인. 지금 선생님이 사신 가격은 지금 높은 가격이에요. 싼 가격이에요. 싼 가격이잖아요. 그죠? 고점 대비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이 어디까지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냐라고 했을 때는 50%까지 올라와요. 50% 빠지고 50%까지 올라오는 확률이 많아요. 근데 이 종목은 38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빼고 15만 원까지 언더퍼폼이 온 거예요. 한 번 더 누른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잠시 시간을 주면 23만 원, 24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그게 하프라인이거든요. 그때까지는 끌고 가도 되는 종목이에요. 그 위에는 이제 실적 베이스를 봐야 돼요. 성장과 실적을 봐야 되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는 자리
자리이기 때문에 어르신이 선택하신 종목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아까 같이 네. 시가총액 조그만 거나 이런 거보다 이런 거 사서 좀 시간을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이번에도 예, 네, 말씀하세요. 제가 살 때, 네. 살 때 뭐 이슈도 막 요거 장 마감 시간에 네, 네. 그 뒷날 이슈가 뜨더라고요. 그 네네. 뭐 실적도 뭐 아주 그 좋게 나왔다면서. 네, 네. 나쁘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한 25만 원까지 끌고 가는 의견 드릴게요. 좀 예. 장기적으로 연말까지 근데- 한번 갖고 가보세요. 네. 예, 멘토님인데 부탁할 게 있었어요. 근데 저 공부 좀 진짜로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뭔지 길이 없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책이나 뭐, 안 그러면 서점에 오대 멘토님 책을 오대 구할 수가 있습니까? 네, 서점에 가면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사랑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어느 예, 종목이 예.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우진 50%에 네. 12,100원 줬어요. 직접 사셨어요? 아니면 누가 사라 그랬어요? 그냥 그전에도 한번 저기에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한번 샀다 파는 일이 있는데 요새 좀 거래량이 늘고 네. 그래가지고 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잘하시는데 뭘. 주식 예, 잘 보시는데요? 아이고 못 봐요. 많이 내보셨어요. 아니, 잘 보시는데 뭐. 맥점을 잡으셨는데요. 타점을 네, 정확히 그래가지고- 잡으셨는데 주식 보시는 분인데 왜? 네, 아니요. 잘 보시는데. 이 잡기가 어려워요. 그 타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예, 가격에 예. 사셨나라고 보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감히 이분은 좀 주식을 좀 오래 하시는구나 하지 않으셨나. 그래서 제가 맨날 서두에 물어보는 게 예, 예. 누구한테 물어보고 사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직접 샀어요? 그러면 직접 사신 분들은 이 차트를 보는 분이에요. 차트 매매. 가격이 싸다는 걸 네. 알고 있고 그다음에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를 아는 분들이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예. 타점을 정확히 잡았어요. 잘하시는데. 그래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에 파시려고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그래서 그게 답답해갖고 단타로 해야 되는가, 예. 한 15,000원까지 기다려 봐도 되는가. 예, 그게 뭐냐면 그 어르신이 얘기하시는 게 이 매물대 예.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 살 때는 예. 정확히 잘 사요. 근데 예, 팔 예. 때가 잘 좀 미스가 나는 경우가 많지 않으세요? 아이고 그것 때문에 만날 돈 네, 잃어요. 맞아요. 그래서 잘 사는데 팔 때는 되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치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내가 잘 팔려면 기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기부라는 건 뭐냐면 물질적인 기부보다는 내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내가 설령 손해를 볼지언정 내가 큰 손해가 아니면 손해 볼고 살아야 매도를 잘해요. 감사하다고 그래요. 느끼기 때문에 이게 되게 맞아요. 하기에 되게 어렵거든. 그래서 주식을 잘하려면 인문학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과 예. 인문학과 철학도 있어야 내가 조금 예.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이게 힘이 들어가면 이게 주식을 팔 수가 없게 돼요. 조금 더 하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예, 맞아요. 느끼고 잘 팔으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종목을 잘 보시기 때문에 왜 그러면 종목을 예. 안 보시면 모르는데 잘 보시기 때문에 잘 파는 게 중요한데 그 잘 못 팔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예, 맞아요. 14,000원대 살 때는 다 올라가는데 팔지 않아도 손해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럴 때는 예, 예. 내려놓지 않으면 그 수익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어디가 뭐 고점이다, 어디가 저점이다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이걸 그렇죠. 안다면 아는 건 신도 모를 거예요. 그러면 대략 이 정도면 내가 팔아도 되는 자리다라고 할 때는 저는 같으면 매물대에서 팔아요. 아까 얘기했던 예. 1,400원대, 14,000원대, 15,000원대 여기가 매물대예요. 저는 그때 예, 못 팔 예. 거예요. 왜? 이 종목은 또 신용이 많아요. 예. 신용이 10%가 넘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칠 때 딱 하고 팔고 되고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많은데 이 종목은 신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변제부 금액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단기적인 성향으로 가지고 좀 기다렸다가 튀어 올라오면 14,000원 내에서 딱 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대화 한번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강연회가 있거든요. 밤 8시에 강연회가 있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공짜 점심 없다는 거는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수익은 날 지켜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과정을 제가 토요 공부방에서 수요일하고 토요일 날 밤 8시에 공부방을 하는데요.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좀 들었으면 조금이라도만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겁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안내 보고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뿅! 한번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 한 주를 잘 지나면 8월 달에는 우리가 이 공간에 매매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8월 달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8월 달에 제가 볼 때는 이 이슈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8월 달에 우리가 매매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거기서 손해 남았던 그 손실 계좌를 8월 달에는 좀 복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좀 집중하고 종목들을 잘 보고 업종을 잘 판단하고 외국인의 수급들을 잘 보는 게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자, 남은 시간 열심히 또 상담할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카카오요. 카카오 매수가 비중은요? 8만 원에 10%요. 최근에 사셨어요? 한 2, 3주 된 것 같아요. 아, 그래.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카카오 뭐 10막 몇만 원대 많이 이렇게 손실 보고 나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 예, 그래서 그거 좀 메꿀 수 있나고 샀는데 또 막 이렇게 하락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요. 여유는 있으세요? 네네. 여유 있으면 좀 더 살 수 있어요? 예. 좀 더 사면 될 것 같은데. 어디서 살 줄 몰라서 네. 망설이는 거예요. 이게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 다음 주 목요일 날 FOMC, 미국의 FOMC 금리 인상 끝나면 그때부터 이 종목도 기술적 반등이 들어요. 이게 장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기술적으로 네. 반등이 탁 들어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레인지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네. 현재가가 72,000원이잖아요. 사신 데가 네. 8만 원 됐으니까 이 종목은 여기 보면 이게 월봉이라 그래요. 이렇게 월봉 보면 얘가 네. 멈췄죠. 이렇게 보면 빨간 봉이 빨간 게 좋아요. 파란 게 좋아요. 빨간 게요. 빨간 게 좋죠. 근데 여기는 지금 네. 보면 지금 파란 게 3개 나왔고 빨간 게 하나 나왔죠. 요거 예. 이게 월봉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번 달에 이렇게 맞으면 다음 달에는 봉 하나가 더 쓸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요 자리에 요 가격 레인지가 얼마냐면 여기 89,000원하고 여기 7만 원 초반 요 안에서 여기 양봉 하나 더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럼 8월에 이 종목은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더라도 한 달 정도는 우리가 사서 끌고 가면 한 9만 원까지는 수익을 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장기적으로 막 끌어올라가서 막 쭉 간다라기보다는 단기 레인지 매매하면 돼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공간이 있는 자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사서 이 위에서 팔면 돼요. 짧게.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가져간다 생각하고 여기 9만 원 언저리, 이 언저리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사고 그때 오면 팔면 돼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번 되는 거죠. 그럼 다음 주에 FOMC가 미국에서 금리 인상 얘기가 끝나면 그때 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들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목요일쯤에 사면 네, 목요일 되겠어요? 정도에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땡땡월 야, 팍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오랜만에 길을 넣어드렸네요. 자,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덕산 에어로스고요. 덕산 네오록스 하셨어요? 3260원에 30%입니다. 사신 이유가 있어요? 차트 봤을 때 저점이다 생각하고 샀습니다. 아, 그래. 이게 차트가 이게 전체가 이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트가 예, 이게 다 예. 맞냐 안 맞냐 뭐 되게 많이 뭐 이슈가 있고 막 하거든요. 근데 차트 매매는 네. 이 단점과 장점이 있어요. 이 차트만 가지고 다 네.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또 네. 차트를 또 무시하면 또 안 되고 이거 두 개를 믹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면 네. 이게 아까 차트를 얘기했을 때 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총을 딱 보는 거예요. 시총이 얼마예요? 이게 8천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8,000원. 예. 예, 얘는 1조가 넘었던 기업이에요.
네. 그죠? 1조가 넘어서 밑으로 밀려가지고 8천원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 종목이 1조가 넘었는데 이게 올라갔을 때부터 이 종목은 5천원부터 시작해갖고 7만 5천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5천원대 가격이 얼마였어요? 스몰캡이었단 말이에요. 스몰캡에서 쫙 끌어올린 거거든요. 정점을 찍고 네. 떨어지는 자리거든요. 그럼 이 종목은 네. 뭐냐? 스몰캡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수급을 잘 봐야 돼요. 기관 수급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이게 중소형단들은 다 누가 만드냐? 왜 기관들이 만들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네. 피크아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어느 정도 고점을 찍는 게 실적 베이스가 묻어나서 이 반영이 돼서 그다음에 이제 실적이 내년은 어떨까 이게 반영이 빨리 돼요. 그래서 더 좋아야 되거든요. 그게 좀 약간 처지게 되면 밀리게 된 말이에요. 밀릴 때 어리가 뭐냐 우리가 55일선을 아까도 보라 그랬잖아요. 네. 이 종목은 뭐랑 똑같냐라고 하면 심택 아까 제가 일부에 상담했던 종목하고 똑같아요. 자리대가. 네. 심택은 자리가 요 언저리예요. 55,000원 요 언저리에 자리가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아까 네. 이 심택을 봤을 때 예, 차트가 비슷하죠. 여기 요 자리예요. 요 자리. 꺾이는 자리예요. 네. 그러면 얘는 이 종목은 봐봐요. 얘하고 대석산 네오렉스하고 똑같죠. 그럼 심택도 이렇게 네.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올라가는 네. 포지션을 잡는 거죠. 왜 55일선에 꺾였잖아요. 그럼 이 네네. 종목은 어디까지 떨어지냐 했을 때 거의 마지노선이 어디냐면 50%예요. 50%. 고점 찍고 50%까지 빠져요. 그러면 35,000원대잖아요. 근데 한 번 더 네. 밀렸어요. 언더퍼폼이라고 그래. 그럼 얘는 네. 여기서 올라갔을 때 가격을 눌렀다 그래요. 지금 가격을 누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갈 네. 때는 시간이 필요해요. 행보의 구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더뎌요. 이 종목은 올라가기면 더뎌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멘토님 제가 소액이지만 이익 중인데 그러면 그 다른 종목을 교체했으면 그게 맞을까요? 맞죠. 왜 그러냐면 지금은 저는 8월 달에 무조건 반등 들어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시장이. 그러면 네. 반등이 들어올 때 어느 쪽이 가장 많이 들어온다. 이런 중소형단보다는 대형주 많이 빠지는 데들 있잖아. 뭐 IT나 뭐 2차 네, 전지나 뭐 제약바이오나 이 섹터가 많이 자동차나 막 이런 거 자동차 부품 같은 거 이쪽이 먼저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종목보다는. 그죠? 그럼 그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참고하겠습니다. 네, 돈이 그쪽으로 많이 돌려요. 그쪽에 만약에 시장이 반등 들어올 때 어느 쪽을 살 거냐, 메이저들이 어떤 거 살 거냐, 외국인들 어떤 거 살 거냐, 가격이 많이 떨어진 대형주 쪽으로 포지션을 잡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이게 개인적으로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오리손 FNG에 1,920원, 아, 60%.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곡물가하고 영향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네, 그 요즘 돼지고기가 좀 값이 오른 것 같아서 마트 가보니까. 근데 중국이 그래서, 많이 올랐죠. 네. 네, 그래서 뭐 닭고기나 이렇게 움직일 것 같죠. 근데 안 움직여요. 왜 그러면 이런 왜요? 종목, 이런 종목들은 그 곡물가하고 되게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네네네. 3대 곡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뭐 밀, 옥수수, 대두 막 가격들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영향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에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 휴전이 되면 이런 종목은 또 피해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로 움직였던 거라 이런 종목들은 쉽게 올라가는 게 좀 기술적 반등은 들어올 수 있거든요. 2,000원까지가. 근데 이렇게 모멘텀을 봤을 때는 전혀 이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탈피가 어떨까요? 한 네. 2,000 정도까지만 보면 돼요. 올라올 수 있어요. 거기까지 올라와요. 2,100원? 2,100원이요? 네, 2,100원 요 라인까지는 반등이 있어요.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때 이렇게 네. 팔면 돼요. 근데 아, 우리가 볼 때 그리고 이거 살 때 있잖아요. 이거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얘는? 1,300. 그쵸, 예. 1,300억이잖아요. 근데 작잖아. 무조건 짤 때는 이 정배열에서 사야 돼요. 역배열에서는 잘 안 올라가. 그러니까 여기 꼭 정배열. 지지 라인이 있는 거하고 이게 저항 라인이잖아요. 캔들이 이렇게 선들이 위에서 올라가려면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얘 부딪혀갖고. 근데 떨어지면 받아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지를 해주는 게. 그러니까 밑에서 사지 말고 위에서 사라고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조금 더 네네. 빨리 움직였어요. 기다림 폭이 작아요. 왜 그러면 시가총액이 조그만 것들은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어디서 빨리 움직이냐라고 봤을 때 이 정배열에서 더 빨리 움직여요. 통계로 봤을 때 역배열에서는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 정배열에 만든 거는 시세를 내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조그만 거는 무조건 정배열에서 사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네네네. 네,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멘토님 수고하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SFA 반도체요. 매수가 비중은요? 네, 4,885원에 27%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좋은데요? 아, 좋아요. 네,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지금 그 반도체 장비 쪽이 좀 네, 괜찮고 지금 저점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지금 한 20일 정도 됐거든요. 네, 네, 매수하니까. 네, 그래서 조금 한번 기다려 보려고 하는데. 네. 예, 이 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로 이렇게 보면 박스권 이거 보면 딱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아까 얘기했지만 그 모멘텀이에요. SFA 장비 쪽, 반도체 장비 쪽은 실적이 좋아요. 애들이 실적이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네. 사이클을 보는 거 이렇게 딱 보면 이 가격이 어디에서 움직이냐면 여기서 보면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요.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박스권이라 그래요. 그죠? 이게 박스권 안에 있잖아요. 하이, 로우 여기서 막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가운데 박스 안에서 위, 아래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레인지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고점이 45,000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FA 반도체입니다. SF가 아니고 FA 매각 이슈 있는 거요? 예, 매각 이슈 있는 거 잘못 봤네요, 제가. 이건 별로 안 좋은데. 이건 별로 안 좋아. 빨리 바꿔요. 종목을 아까 그애로 바꿔요. SFA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 종목은 이 매각 이슈 최근에 매각 이슈 있어가지고 급락했던 급등이 맞아요. 들어왔던 종목이거든요. 맞죠? 네, 그래서 산 거거든요. 아, 그래서 사셨구나. 예. 이 종목은 좀 위쪽으로는 있어요. 이거 6,5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거든요. 네. 예, 여기 변동, 여기 공간이 있어요. 매각 이슈 때문에 최근에 여기 바닥에서 좀 거래가 붙었는데 6,500원까지는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 6,500원까지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거 수익 나면 아까 걔로 바꿔요. 걔가 더 좋아요. 이쪽 SFA가 훨씬 더 좋아요. 장비 쪽이 네네. 요 SFA가 훨씬 더 좋아요. 박스 여기는 이 종목은 위쪽으로 이게 35,000원 넘어가고 위로 열려 있기 때문에 SFA보다는 요거 반도체 요거는 매각 이슈 때문에 한번 시세가 날 거예요. 그러면 잘 팔고 나오셔가지고 그쪽 보는 네. 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네. 네, 이거는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참고하세요. 6,5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HK 이노엔. SK 이노베이션이요? HK 이노엔. 원숭이 두창. 예, 이것도 예, 예, 원숭이 예. 두창으로 엮여가지고 최근에 많이 움직이는 것 종목 중에 하나인데 매수가고 비중은 예, 어떻게 예. 되세요? 57,500원에 20%요. 오래되셨네요, 사신지. 예, 예. 그러셨구나. 힘드셨겠다, 그죠? 예, 예. 이거 좀 더 갖고 있을 수 있으세요? 예, 예. 좀 더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좋거든. 지금 팔지 마시고 조금 예, 갖고 예. 있으면 돼요. 이게 원숭이 두창 테마로 엮여가지고 많이 움직이. 근데 이 회사는 실적이 받쳐져요, 그나마. 제약바이오 예. 중에 실적이 없는 게 많은데 이 종목은 나쁠 것 같진 않아요. 5만 원까지는 일단은 갖고 계시고 5만 원 되면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홀딩하세요. 팔지 말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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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감사합니다. 조금 더 살 수 있으세요, 혹시요? 예, 저 살 수 있어요. 조금 더 사보세요. 예. 한 10% 정도만 예. 더 사가지고 5만 원까지는 갖고 가셔도 될 것 같거든요. 얼마쯤에서 더 사야 됩니까? 이거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정도? 이 종목은 예. 지수하고 영향이 없어요. 다운 사이클에서 예. 업 사이클이다. 이제 업 사이클의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월요일 날 정도에 이 음봉 나올 때 빠질 때 있잖아요. 마이너스 몇 프로 나올 때 마이너스에 사가지고 가져가시면 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5만 원 되면 꼭 한번 전화 주세요. 그때까지 홀딩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예,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15,000원에 40%요. 이 종목 사신 이유가 있죠? 원전 때문에 사신 거죠? 저 처음에는 풍력 때문에 샀는데 네. 네. 풍력이랑 수소랑 원전이 다 같이 있으니까 되게 네. 안전한 것 같아가지고 네. 샀어요. 근데 이거 뭐 어때? 많이 심시 수익 중인데? 이게 저 1년째 투자하고 있는데 네. 3만 원 찍고 내려와가지고 네, 네. 장기 투자할 생각인데 이게 계속 가도 될지 네, 돼요. 몰라가지고. 왜 그러냐면 정책주잖아요.
네. 이 정책 앞에 맞서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인 거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원전하고 신재생 에너지 쪽은 조금 이 거점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게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원전의 모멘텀은 앞으로 좀 많이 있고 그동안 두산 중공업에서 이름이 바뀐 거잖아요. 이거 사명 바뀐 거잖아요. 오래됐잖아요. 그 피해 업종이었잖아요. 원전에 대한 피해를 많이 봤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전에 투자했던 분들이 정말 힘들었던 종목이 하나가 얘가 아니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앞으로도 이게 탄소 배출권과 탄소 중립권과 그다음에 이 이라크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 때문에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유럽 쪽에서 많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는 충분히 좋은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끌고 가세요. 네. 계속 끌고 가도 돼요. 네, 한 25,000원까지. 연말까지 한번 갖고 와보세요. 아마 네, 감사합니다. 수주 모멘텀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SMR도 많이 감사합니다. 커지고 있고 미국도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유럽 쪽,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원전의 모멘텀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000원까지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매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백산요. 백산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9,120원에 20%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예, 그냥 많이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12,000원까지 갔다가 많이 떨어졌길래 이제 반등할 때 됐지 않았나 싶었어요. 반등. 예, 이게 기술적 반등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기술적 반등. 기술적 반등이 얼마만큼 들어올 거냐라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는 시가총액하고 모멘텀이에요. 모멘텀이 있냐 없냐, 그다음에 실적이 좋냐 안 좋냐. 근데 이 종목은 다 갖추고 있어요. 모멘텀도 좋고 실적도 좋고. 근데 쌌어요. 싼 가격이잖아요. 근데 지금 위치 자리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중간값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 얼마만큼 빠졌냐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리는 8,500원 고점 찍고 내려와서 30% 마주로 해서 반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은 15,000원, 1,500원 넘어가면 위로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저항대가 걸려 있어서 매물이 좀 나와서 좀 눌리고 있지만 이 자리를 넘어가면 이쪽으로 많이 열려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뭐냐, 이렇게 수급을 봐야 돼요. 수급이 근데 봐봐요, 여기 뭔 수급이 많아요. 이 파란 거는 개인 수급, 그다음에 여기는 기관 수급이에요. 이 기관 수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밑에는 빨간 거는 외국인 수급이에요. 그러면 이게 누가 많이 갖고 있어요? 이 종목을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장기적인 거보다 단기적으로 기관들은 좀 꺾이고 있어요. 이 매수량이 좀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개인만 늘고 있다는 거는 뭐냐면 단기적인 이 측면에서 장기적인 포지션보다는 단기 포지션을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 종목은. 그래서 짧게 보라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스몰캡 종목이나 이런 그 IT 부품 관련주, 휴대폰 부품 관련주, 반도체 장비, 소부장 이런 것들은 메인이 누가 되냐면 기관이 돼야 돼요. 기관들이 많이 갖고 있어서 끌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는 외국인 포지션을 잘 보고, 그다음에 중소형주는 기관의 포지션을 잘 봐야 돼요. 근데 이 개인 포지션이 많다는 거는 단기 반등을 노려서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아요. 1,500원 정도 저항대 오면 파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가은이가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자, 2분 남았는데요. 다음 주 이벤트가 끝나면 8월 달은 시장이 나쁠 것 같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다음 주는 이벤트, 테크 기업들, 미국의 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많이 있으니 거의 관점을 잘 보시고 FOMC를 잘 지켜본 다음에 8월 달 한 달은 우리가 공간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우리가 잘 해야 될 거는 종목과 업종을 발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8월 휴가 갈 수 있는, 휴가비를 벌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한 주 고생하시고요. 다음 주는 뭐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종목 꽉 홀딩해서 가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